이번 시간에는 6단원의 통계에서 먼저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중앙값, 최빈값,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학습 요소로는 대표값,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은 세은이가 가입한 독서 동아리 학생들의 1학기 동안 독서량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독서량을 대표할 수 있는 값에 대해서 말해 보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나타냈죠. 그러면 앞에서 독서 동아리 학생들의 1학기 동안 독서량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12권이 나왔죠. 그러면 이때 12권의 값은 독서 동아리 학생들의 1학기 동안 독서량을 대표하는 값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대표값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한다겠죠. 그러면 이런 대표값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평균이다라고 했죠. 이때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차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을 보면, 다음은 같은 기간 두 개의 화분 A, B에 씨를 심어 키운 여러 개의 토마토 줄기의 길이를 재어 비교한 것이다. 화분 A는 햇볕이 잘 드는 남쪽 창가에 두었고, 화분 B는 북쪽 창가에 두었을 때 두 화분에서 자란 토마토 줄기의 길이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해 보시오라고 했죠. 단 이때 평균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서 나타낸다. 화분 A와 B의 자료가 주어져 있죠. 평균을 구해보면 5분의 13.8 더하기 12.8 더하기 14.2 11.9 13.7을 더해보면 5분의 66.4가 되어서 오른 나눈 값은 13.28이 됩니다. 그런데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13.3으로 할 수 있겠죠. 약 13.3이 되겠죠. 그러면 화분 B의 평균을 다시 구해보면 역시 자료의 개수는 5개고 5분의 13.5 더하기 11.2 12.4 더하기 11.3 더하기 12.1 계산 결과는 5분의 60.5가 되어서 12.1이 되겠죠. 둘 다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이때 두 평균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화분 A가 화분 B보다는 더 많이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햇볕이 잘 드는 남쪽 창가에 둔 화분 A에서 자란 토마토가 더 잘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값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른쪽은 설기내 반 학생 7명이 일주일 동안 격려 댓글 달기 운동에 참여한 내용을 조사하여 그 개수를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해보자라고 했죠. 자, 이때 줄기는 10의 자리수가 되고 잎은 1의 자리수가 되겠죠. 1번은 학생 7명이 일주일 동안 단 격려 댓글 개수의 평균을 구해보자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자료의 수를 알아보면 줄기 1에서 5개, 2에서 하나, 7에서 하나 해서 모두 7개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면 7분의 첫째 줄기에서는 15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17 더하기 19가 되고, 두 번째에서 20, 마지막에 79가 있죠. 계산을 해보면 7분의 172가 되어서 약 24.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은 1에서 구한 평균이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인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자료들은 줄기 1과 2에 위치해 있는데 7에 하나가 있죠.
2번은 1에서 구한 평균이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인지 생각해보자라고 했죠. 근데 자료를 보면 줄기가 7이고 잎이 9인 79라는 자료는 전체적인 자료보다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료 중에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아주 몇 개의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이 그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치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계내 반 학생 7명이 일주일 동안 단 격려 댓글 개수의 평균은 26개이다. 그런데 학생 7명 중에서 6명의 격려 댓글 개수는 평균 26개보다 작고 1명의 격려 댓글 개수는 평균 26개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평균이 이 자료의 중심 경향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대표값이 필요하다. 평균은 주어진 변량이 매우 큰 값 또는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큰 값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균의 값이 그 큰 값의 영향으로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표성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자료를 작은 값에서부터 차례로 나열해 보면 15에서부터 79까지 나열을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79가 평균에 영향을 줬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 평균보다 그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을 더 잘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값인 17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 체조 같은 것을 우리가 올림픽 체조를 보면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결과에서 가장 낮거나 가장 큰 값을 뺀 나머지의 평균값으로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즉 전체적인 평균이 아닌 제일 낮은 값과 제일 큰 값을 뺀 나머지의 일반적인 값에서의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를 작은 값으로 차례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앙값을 구할 때는 자료를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해서 자료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한 값을 중앙값으로 하고 자료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값이 없죠. 따라서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한다. 예제 1번을 보면 다음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1번은 자료를 작은 값부터 차례로 나열해 보면 3, 4, 5, 7, 19가 되고 자료의 개수가 5개로서 홀수인 경우가 되니까 가운데 있는 5가 중앙값이 됨을 알 수가 있죠. 2번은 자료를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보면 2, 18, 22, 28이 되고 자료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18과 22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8 플러스 22를 하면 40이 되고 2로 나누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의 중앙값은 20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은 정연인의 모든 학생들이 단체 줄넘기를 한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줄넘기를 한 횟수를 보면 12, 13, 35, 8, 6, 17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때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려 했는데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전체 자료의 합을 자료의 수로 나눈 것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자료의 개수는 7개죠. 7분의 12에서 13, 35, 8, 6, 17을 모두 더하면 7분의 12, 13, 25, 35, 60, 74, 84, 91이 되겠죠. 그러면 7분의 91은 약분을 하면은 7일은 7, 3, 7, 21이니까 13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홀수계의 자료이므로 자료를 작은 값부터 나열해 보면 6, 7, 8, 10,
12, 13, 35가 되겠죠. 그리고 자료의 개수는 7개니까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값은 10이 되겠습니다. 2번은 위 자료에 대한 대표값으로 평균과 중앙값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죠. 자료를 살펴보면 35가 극단적인 값이므로 평균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문제는 어느 학교 배구팀 11명의 키의 평균은 178cm이고 중앙값은 180cm이다. 그런데 그중 키가 182cm인 형진이가 전학을 가고 진욱이가 배구팀에 새로 들어온 후에 키의 평균이 179cm로 커졌다. 자, 그러면 전학을 간 학생에 비해서 전학 온 학생이 키가 더 커야 평균이 커지겠죠. 따라서 중앙값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보자라고 했습니다. 평균은 더 커졌기 때문에 중앙값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앙값은 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가운데에 있는 값을 이야기하므로 평균이 178이고 182인 즉 평균보다도 더 큰 형진이가 전학을 가고 전학을 온 학생도 평균보다는 더 큰 키를 가진 학생이 왔기 때문에 중앙값은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정민이네 학교 졸업생 20명이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 기증한 교복 상의의 크기이다. 가장 많이 기증한 교복 상의의 크기를 알아보자라고 했고 자료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앞에서 가장 많이 기증한 교복 상의의 크기는 90호이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서는 가장 많이 기증한 교복의 크기가 평균이나 중앙값보다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보면은 가장 많이 기증한 교복의 크기가 평균이나 중앙값보다는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그 자료의 최빈값이라고 한다. 최빈값은 가장 최자주 빈, 아주 자주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의 신발의 크기나 좋아하는 노래, 관람한 영화 등의 대표값을 따질 때는 최빈값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최빈값은 2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대표값을 이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평균이 있고 중앙값이 있었고 방금처럼 최빈값도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90이 눈에 띄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자주 나타나는 자료의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가 6, 5, 2, 2, 3일 때 2가 2번 나왔죠. 따라서 최빈값을 2라 할 수 있고 2번은 자료가 노랑, 노랑, 파랑, 빨강, 빨강, 검정일 때 최빈값은 노랑이 2번, 빨강이 2번이므로 같죠. 그래서 노랑과 빨강 2개를 최빈값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면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최빈값을 보면은 55가 1번, 2번, 3번으로서 가장 많죠. 그래서 55가 되겠습니다. 2번은 12, 2번, 15가 2번이죠. 따라서 10과 15가 최빈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2번은 다음은 어느 신발 가게에서 오전 동안 판매한 운동화의 크기를 조사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운동화의 크기가 자료로 주어져 있고 1번을 보면 가게에서 공장에 운동화를 추가로 주문하려고 할 때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어느 값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말하시오라고 했죠. 이때는 가장 많이 나온 것을 참고를 해야 되니까 최빈값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때 1에서 말한 대표값을 구하시오. 즉 최빈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럼 최빈값을 자료에서 살펴보면 240이 하나, 둘, 셋, 넷으로 가장 많죠. 그래서 최빈값은 240이 되고 240이 가장 많이 팔렸으니까 가장 많이 준비를 해둬야 될
크기가 되겠죠. 문제 4번은 다음은 민재네 반 학생 10명의 반려동물 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반려동물 수의 최빈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반려동물의 최빈값을 구해보면 가장 많이 나온 값을 보면 1이 하나, 둘, 셋, 넷으로 가장 많죠. 그래서 최빈값은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 세 자료에 대하여 대폭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각각 어떤 값이 가장 적절한지를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죠. 자, 먼저 보면 수학 점수를 보면 극단적인 값은 없죠. 제일 낮은 값이 70, 제일 높은 값이 100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학급 티셔츠의 색을 보면 노란색, 하늘색, 검은색, 흰색,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입는 티셔츠 색을 결정해야 하므로 최빈값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자료를 보면 제기차기 횟수가 나와 있는데 제기차기 횟수는 1회부터 가장 많이 찬 자료가 73이죠. 그래서 73은 다른 자료에 비해서 극단적인 값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것이 자료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의 융합 문제로 체조 경기, 피겨스케이팅 또는 음악 경연대회에서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평가 점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라고 했죠. 자,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평균을 평가 점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심사위원이 편파적인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높은 점수를 준다든가 아주 낮은 점수를 주게 되면 이 값은 전체 점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스포츠나 예술 경연대회에서는 작은 점수 차이로도 승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을 사용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평가 점수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